마치 시소게임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붕괴하느냐, 그 선택 사이에서 시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폭주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소위 남북한 좌파는 이데올로기적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한내 좌파의 준동은 그만큼 북한의 좌파가 한계에 내몰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자유, 법치, 시장의 보편적 가치, 실은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는 소위 반달리즘이 판을 치고 오염된 물에서는 내로남불의 위선자, 철면피, 파렴치범과 거짓말장이들이 득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한반도 75년 분단의 현상이 깨지는 예후들입니다. 현상타파죠. 더 쉽게 말해 북한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 조짐들입니다. 분명 지금은 쓰나미 같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교회에 닥친 이 쓰나미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를 지켜만 낸다면 평양의 심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심에 깊숙한 광야에서 머물러온 거룩한 이들의 민족의 리더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이자 지금은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절망적인 뉴스들이 번져갈 때 우리는 그래서 북한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봄 소식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의 때를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2월 10일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평양 주재 동유럽 대사관들의 생활고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평양 외교관들에게조차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기초적인 생필품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코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RFA의 인터뷰에서 수입 중단으로 몇 달째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 없다면서 커피나 치약 같은 제품도 물론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외국인들조차 물건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마체드라 북한 주재대사도 러시아 매체인 인터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생필품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체코 대사관 관계자 역시 러시아 대사 발언은 완전히 사실이라면서 초콜릿, 커피, 간식거리, 과자, 치약, 북한 기준으로는 사치품, 준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제품들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이런 물품들 제공할 수가 없다고 하죠. 특히 북한의 전력난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업데이트된 CIA 월드 팩트북, 이 CIA에서 발급하는 자료인데요. 이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골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1%에 그친다고 나옵니다. 앞서 인용된 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RFA에서 이 같은 CIA 추정치를 타당하다, 라지컬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전력이 이처럼 부족한 상황이지만 북한 전체에 전기가 없는 순간에도 지난달 열병식이 개최된 김일성 광장은 환하게 밝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 더 심각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물만큼은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안 돼서 주민들이 얼어 죽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는 3월, 4월 보릿고개가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트럼프 정부 4년간 유엔 대북 제재 외에도 27차례나 독자적인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있었죠. 이 제재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과 봉쇄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평양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형식은 내부의 갈등이 암살이나 망명 혹은 내전의 형태로 나올지 무엇일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잔인했지만 측근들은 챙기면서 통치했다면요. 김정은은 측근조차 가리지 않고 처형해 왔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비행기를 요격하는 고사총탄으로 쏴 죽이고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고 회의 중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고위 관리들을 처형하는 자입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대량 아사 당시 버텨낸 북한의 기적, 이것이 또다시 되풀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특권층마저 민심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 해외에서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팔을 걷어붙인 교포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평양조차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평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해외에서 인도적 지원을 끌어오는 것밖에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핵심 계층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 돼버린 것이죠. 한국에서 대북 원전 건설 등 전력 공급 계획들이 언급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인민공화국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죠. 생필품과 전력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으로 한국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평양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둠과 흑암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한반도 분단의 현상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 소위 인도적 지원에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분별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75년간 무너질 수 있는 몇 번의 결정적 국면이 있었지요. 90년대 소련과 동구권 붕괴는 대표적입니다. 이제 또다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만일 수년 내에 평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과 중국발 유물론의 공격은 물론 서구에서 몰려오는 동성애, 낙태, 음란의 파도까지 겹치면서 결국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마르크시즘과 소위 네오마르크시즘의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고 선교한국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낙태, 음란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평양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한국 뉴스 보고 걱정되고 힘도 빠지지만 출산 전에 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둔 선교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 말세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한을 짓누르고 있는 지옥의 영들이 한국마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불임전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민족 한반도 가운데 응하여 주옵소서. 선교한국의 머리를 달려고 하던 장대에 기비성 망령이 달리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세에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 가련한 북한 동족의 육체에도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대륙으로 초원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심판의 불 속에서도 예수의 피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연기가 민족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양 저 가련한 시민들도 예수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